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6년 2월 15일 오후 9시 2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벌써 2주차네요. 이제 3주차로 넘어가는데요. 지난 1주차, 2주차 때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말 공포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또 희망의 소식도 있었거든요. 과연 공포와 희망이 서로 대격돌했던 지난 2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인 시장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부면에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점에 관해서 지금부터 종합적인 분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흔들리면서 마음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맞아요. 역시 힘든 시장이구나 생각하면서 한숨 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격동의 한 주에 대해서 오포가디언 비트코인 TV 채널에 오포가디언님께서 공유해 주신 심층 분석 자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정말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요, 데이터의 현미경을 들이대면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분들께 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시장의 소음 넘어 진짜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고서 첫 부분부터 정말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주 만에 10% 나서 모두가 공포에 떨었는데 네. 돈의 흐름은 정확히 그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걸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던데 가격이 폭락하는데 돈이 오히려 들어온다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바로 그게 비트코인 현물 이 새로운 변수 때문입니다. 아, ETF? 보통 가격이 급락하면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돈을 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번에 완장했어요.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2월 11일 화요일 단 하루에만 무려 1억 6,6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억 원의 자금이 순수하게 유입됐습니다. 하루에 2,200억 원이요. 가격이 폭락하는 바로 그날에요. 네, 모두가 팔아야 하나 고민할 때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라며 조용히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는 뜻이죠. 와, 솔직히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건 그냥 기관이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먹는 그런 전형적인 그림 아닌가요? 이게 과연 건강한 신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단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하지만 보고서는 이 돈의 성격을 좀 다르게 봅니다. 단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 최소 몇 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보유 목적의 스마트 머니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스마트머니요? 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거대 자산운용사들은 지금의 단기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들은 비트코인을 미래의 디지털 금,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이 이 공포를 박앤세일의 기회로 썼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월가뿐만 아니라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가 아니라 명확성. 클래리티. 명확성. 무조건 맞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없애서 더 많은 기관들이 안심하고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랄까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는 신호로 봐야 해요. 지금까지는 그게 불확실해서 못 들어온 기관들이 많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해도 되는 거야. 나중에 불법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요. 그 장벽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허물어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거시경제 환경 자체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가격 차트 너머 블록체인에 새겨진 실제 데이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네. 보고서에서 23억 달러 규모의 항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바닥의 신호라고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바닥을 다지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온체인 분석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실현 손실이라는 건요, 투자자가 코인을 샀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실제로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해요. 네. 이 수치가 급증했다는 건 이제 고점에서 매수했던 단기 투자자들, 소위 약한 손, 윅 핸즈들이 더는 공포를 못 이기고 손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항복 선언을 한 거군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좋은 신호냐면 시장을 계속 짓누르던 잠재적인 매도 물량,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제거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아, 시장이 가벼워졌군요. 네. 그래서 작은 매수세만 들어와도 가격이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죠. 실제로 보고서는 과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나 네. 2022년 루나 사태 때도 비슷한 규모의 항복 이벤트 직후에 V자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그 물량을 이번에도 역시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이 다 빨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2월 6일 단 하루에만 고래들이 무려 6만 6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는데 6만 6천 개요? 하루 만에요? 네, 이게 2022년 이후 단일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이죠? 이들이 매수한 코인을 거래소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즉시 자신들의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거래소에 코인을 둔다는 건 언제든 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건 이건 팔 물건이 아니다. 장기 보관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사 표현입니다. 그 유명한 허즐을 하겠다는 거죠. 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팔겠다. 네, 고래들이 바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코인들도 비슷한가요? 아니요, 이더리움에서는 어쩌면 더 강력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더리움에서도요. 네, 거래소에서 유출되는 양은 계속 늘고 이더리움을 묶어두는 스테이킹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10%를 돌파했습니다. 드나요? 네,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일종의 공급 쇼크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겉으로 보이는 가격 하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블록체인 데이터 안에 숨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월가와 워싱턴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마침 국내에서도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급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금융위원회가 2017년부터 굳게 닫혀있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법인 투자 허용이요? 그게 지금까지는 안 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규제 때문에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매입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빗장이 풀리면 기업들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 자산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데요. 한국 상장사들이 보유한 현금 자산의 단 1~2%만 비트코인으로 들어와도 트만으로도요. 네, 수조 원대의 새로운 매수세가 발생하게 돼요. 이건 과거 테슬라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여줬던 기업주도 상승장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때마침 코스피지수도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군요. 그럼요. 이른바 부의 효과, 웰트 이펙트라는 거죠. 부의 효과요?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 김치 프리미엄도 안정적인 수준이라 신규 자금이 들어올 공간도 충분하고요. 여러모로 한국 시장에 거대한 돈의 물결이 밀려올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 잘 알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떤가요? 시장이 어수선한 와중에도 블록체인 생태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생태계의 기술적 기반은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있어요. 네. 우선 이더리움은 곧 팩트라라는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확장성이 크게 개선되는데 쉽게 말해 수수료는 훨씬 저렴해지고 처리 속도는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아, 사용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다른 코인들은요? 솔라나나 리플 소식도 있나요? 네, 솔라나는 파이어댄서라는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인데 목표가 초당 100만 건 이상의 거래 처리입니다. 100만 건이요? 네, 이건 현재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처리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기존 금융 네트워크를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죠. 또 리플, XRP 역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D가 바이낸스에 통합되는 등 단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실제 사용 사례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기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렇군요. 가격 하락이라는 공포의 커튼 뒤에는 월가 기관들의 조용한 저가 매수, 그리고 시장의 매도 압력을 해소한 약한 손들의 항복. 또 미국과 한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현재 상황을 역사상 가장 약한 하락장, 위키스트 베어 케이스라고 아주 강하게 평가하더라고요. 하락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내부 데이터가 튼튼하다는 거죠. 번스타인이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기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목표가를 15만 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비관론은 과도하며 오히려 데이터에 기반한 희망 회로를 돌려야 할 때라는 거네요. 네,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희망 회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데이터를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라고요. 아주 인상적인 말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최근의 변동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당신의 투자 결정은 시장의 요란한 솜에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솜 아래에 숨겨진 데이터의 조용한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네, 어떻게 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코인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비트코인의 큰 하락이 있었죠. 6만 불 밑에까지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3억 달러의 개미들의 손절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물량들이 시장에서 쏟아져 나왔고요. 그 물량들을 누가 받아먹었다? 고래들이 무려 6만 6천 개, 6만 7천 개 육박하는 대량의 물량을 매집을 해버렸습니다. 단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언제? 2월 6일입니다. 2월 6일 날 엄청난 물량을 고래들이 매집을 해버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번스타인과 주요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얼마로 보고 있죠? 연말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같은 코인들도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시가 정말 크게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법인 투자를 허용했다는 거 엄청나고요. 또 그 미국 재무부에서도 이런 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자금이 나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은 ETF에도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이 국내 시장이 지금 가장 핫하거든요. 국내 시장이 코스피가 5,500까지 뚫으면서 정말로 대량의 자금들이 코인판에서 주식시장으로 넘어갔는데 드디어 이제 주식시장에서 슬슬 코인판으로 그 자금들이 넘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랑 데이터들이 보여지고 있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달러가 앞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고 국내 증시에서 돌아가는 자금들이 결국 코인판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라는 점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관련된 자료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관련된 영상에서 보시면 좋고요. 그 내용상에는 나와 있죠. 현재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 시장의 자금들이 코인판으로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업비트가 가장 큰 거래소죠. 업비트가 사용하는 게 K뱅 쪽으로 대량의 개미들이 익절을 한 다음에 이틀 뒤에 그 자금들이 돌아오겠다. 그리고 실제로 업비트나 비썸에서도 국내 증시가 끝나는 3시 반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이미 증명이 되고 있죠. 국내 증시가 쉬고 있으니까 코인판으로 그 자금들이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다 늘어났다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다. 물론 나쁜 소식들만 골라서 보면은요, 시장을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면은 또 얼마든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겠죠.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코인 시장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매수와 매도보다는 불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